그렇다면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 우리나라에는 두뇌 쪽 관련된 기업은 없는 것인가 했을 때 최근에 두뇌 관련된 기업이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왜 엄청나게 뜨고 있느냐? 유일무이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일무이해요. 현재 국내에 많은 로봇 관련된 기업이 있지만 이 기업들 중에서 상장돼 있는 주식 종목으로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서는 유일한 기업이 한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 요즘 상당히 뜨거운데 두뇌 관련 기업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명령이 아닌 자율 사고를 통한 행동이에요. 최근에 우리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분들, 미국의 테땡땡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뜨겁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제는 제가 이 방송국 스튜디오 주차장에서 저희 집을 목적지로 설정해 놓고 자율주행 시작 버튼만 누르면 주차장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차가. 주차장부터 자기가 알아서 출발해요. 자기가 알아서 운전해서 제가 목적지로 설정해 놓은 곳 주차장까지 가서 차를 주차까지 합니다. 이 지점, 명령이 아닌 이제는 최초 우리 인간이 나는 이런 부분을 원해 하면 본인이 혼자서 자율사고를 통해서 행동하는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업에도 있긴 있다. 아시겠죠?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예요. 제가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예전에는 이화영 MC가 로봇이라면 제가 이화영 로봇 과일 좀 가져와. 과일 가져와요. 여기까지는 잘해. 이거잖아. 우리 이화영 MC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화영 MC 혹시 로봇 청소기 이용해 보셨어요? 네. 그죠? 네. 로봇 청소기 이렇게 우리가 버튼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뭐랄까 뭐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혼자서 청소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예전의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율사고 로봇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로봇 청소기를 우리가 구입했어요. 얘를 가만히 냅두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집안이 더러운 것 같은데 갑자기 혼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집이 조금 더러운 것 같아 하면서 로봇 청소기를 구동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스캔해서 청소를 시작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율사고를 통한 로봇. 이 섹터를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 하드웨어는 껍데기다. 진짜 가치는 두뇌에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보자면은 결국 부품 만드는 회사보다 두뇌 만드는 기업이 부품 만드는 기업보다 두뇌 만드는 기업이 성장성의 폭발성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크다. 왜냐하면 사고의 발전성은 유연한 우리 인간과 같은 사고의 발전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품은 결국 어느 정도 끝이 있습니다. 소재의 끝도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 두뇌 섹터를 더 고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군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클땡땡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요. 바로 제가 말했던 국내에서 현재로서는 유일무이한 상장되어 있는 두뇌 관련된 기업입니다. 두뇌 관련된 기업. 주가가요. 15,000원 수준에 있던 종목이 현재 5만 원이 넘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전조 증상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역시나 고도 상승 패턴이 나와줬던 종목이다. 여기 보이시는 이 녹색이 1번 고도 상승 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녹색 선이 2번 고도 상승 각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1번 녹색 고도 상승 각을 이런 식으로 바로 지지받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이어져 나갔다면 이 종목은 지금쯤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조정이 조금 크게 왔죠. 1차 고도 상승각을 여기서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현재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또 코멘트가 있었죠. 결국 미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로봇이다.
AI 섹터 플러스 로봇이다. 이 트럼프의 코멘트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분위기는 이거라니까요, 시청자분들.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우리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현재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얘가 강한 이유는 두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나 이 종목 어떤 기업인지 알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당장 지금 이 종목을 공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1차 고도 상승각의 지지대에 부딪히는 순간을 좀 기다려 보신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로봇 관련된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인데 이화영 MC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네, 아니 로봇주 모멘텀이 많아서 항상 궁금했고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정말 궁금증 크셨죠. 그래서 오늘 로봇주에 관한 이야기 명쾌한 해답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바이오 이야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승이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요. 상반기에 학회 일정들도 정말 줄줄이 많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결과 발표도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요. 자, 바이오는 얼마나 또 재밌고 쉽게 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기장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바이오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요. 한 가지는 약간 조금 저는 소멸까지는 아닌데 소강 상태라고 봐요. 원래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내년 연내에 2차례 이상 되어줬다면 조금 더 좋은 재료가 되었을 텐데 일단 그 부분은 뭐 지켜보자고 했죠. 미국 내에서. 그렇죠. 내년에 한 번 추가로 더 인하할지 2번 할지 3번 할지는 뭐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는 좀 줄어들었다. 하지만 어떤 재료가 있다? JP모건, 뭐 가장 큰 행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모두 모여서 자사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자사의 기술력을 판매하는 엑스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약바이오 엑스포 같은 건데 바이오 종목의 최근 강세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미국 금리 인하의 단행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조금 더 쉽게 제약바이오 박람회 개최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조금 좋은 기업을 지금 공략해 놓자라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부분이 그동안 바이오 섹터가 우리 25년 지금 12월이죠. 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그렇게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많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우하향한 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는 섹터이다 보시면 좋고요. 이거예요. 미국 금리 인하 시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벤처캐피탈이나 자산운용사에서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바이오 기업에. 근데 우리 바이오 기업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는 현대차 같은 기업,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제조업 기업이잖아요. 제조업 기업은 자사가 물품을 만들어서 이 물품을 판매합니다. 그렇죠? 판매한 이후에 이 돈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이오는 달라요. 바이오는 투자를 받아야 돼요. 투자를 받아서 이 투자금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연구 성과를 시장에 다시 파는 거예요. 바이오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언제나 연구에 대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선 조건이다? 투자예요. 투자. 이 개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따라오시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바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화영 MC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화영 MC. 네. 바이오 기업에서 투자가 왜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예.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데 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야, 오늘 공부하고 온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바이오 기업은 선 조건이 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이 돈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연구 성과가 좋으면 이걸 다시 시장에 파는 거예요. 시장에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야, 저 기업이 지금 어떤 약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번에 성공할 것 같아 라는 심리가 발동된다면 관련주가 어떻게 돼요? 이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연구가 되고 연구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 돼야지.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머릿속에 조금 입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국 금리 인하와 국내 바이오주 수혜 이유인데 지금 금리 인하의 강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못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유 말고도 올라갈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 포인트 2는요.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이거는요. 엑스포이자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기업들이 다 모여서 영업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서 영업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제가 써왔죠. 쇼케이스 무대이다.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관련 쇼케이스 무대이다. 그런데 바이오 기업들이 대단한 게 이겁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단위가 억 단위가 아니고요. 조 단위입니다, 보통. 수조원 규모입니다. 수조원 규모. 조 단위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곳이에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언제 한다고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1월에 합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어떤 기업이 여기에 참가하느냐, 우리 시청자분들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메인트랙이에요. 메인트랙입니다. 메인트랙이 자사에 우리는 올해 이런 식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제네릭 약을 생산하고 할 겁니다 하는 발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서 정확히 본질을 깨뚫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업들이. 한데 아니라는 거죠. 메인 트랙 기업들이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주목은요, 이런 기업들이 받는 겁니다. 기술 수출 관련해서 기대가 있는 파트너 미팅을 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주목받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 이 바이오 기업 특징이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이 일어나면 이 단위가 어떻다고요? 조 단위라고요. 억 단위가 아니고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조 단위 기술이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조 단위 기술이. 자, 시청자분들, 이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 너무 잘 안 보여 하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다 볼 수 있게 그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뒷 화면 보시면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시장의 메인 이슈는 이거예요. 비만약 기술이에요. 비만약 기술. 야, 저도 한번 이 비만약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좀 나이살이 올라오거든요.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한데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아니면 생긴 거와 비슷하게 겁이 많아요. 눈 큰 사람들 겁 많다고 하잖아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만약을 주사로 맞아야 돼요. 주사로. 무섭잖아. 내 몸에 바늘 꽂아야 되는데 무섭잖아. 그래서 망설이고 있어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경구용.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 결국. 그러면 이 먹는 약에 대한 확실한 결과치만 나온다면 저 같은 겁쟁이들도 당장 알약으로 처방을 받겠죠. 왜? 이 살을 빼기 위해서. 그렇죠? 나이살을 빼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경구용 플랫폼 기술. 결국 경구용 플랫폼 기술. 이 해당 기업이
숨겨진 해당 기업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그 기업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잠깐 시켜드릴 거예요. 3땡땡땡이라는 종목이에요. 찾기 힘든 기업일 수도 있어요. 찾기 힘든. 그런데 역시나 올라가는 종목들은 차트에 어느 정도 표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표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고도 상승을 위한 눌림목이 형성이 되었어요. 고도 상승을 위한 눌림목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한 차례 시세 준 이후 저점이 직전 저점보다 올라가는 고도 상승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고도 상승각이 만들어진 이후 보통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 절대 이 고도 상승각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 선을 물고 라이딩을 한다 표현하거든요. 이 선을 물고 다니는 특징이 있다. 바로 이 종목이 비만약 경구용 관련 종목입니다.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이 종목 관련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바이오 섹터에 관련된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화영 MC 안내사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수익으로 가는 비행 티켓이 바이오 종목이 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비행 티켓 챙겨갈 수 있을지 제가 지금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흐름과 키워드들을 함께 정리해봤고요. 들어보시다 보면 분명 이런 시기에는 이런 테마나 종목 하나쯤 정말 담아두고 싶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멘텀 이어갈 진짜 알짜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특별하게 천윤재 기장이 이렇게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주식의 천윤재 기장이 자신만의 분석법으로 고른 수익으로 가는 비행 티켓 이 종목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만 열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한 번만 툭 눌러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그럼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들어오시면 어떤 걸 받아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치 수익행 비행 티켓처럼 기분 좋은 핵심 종목을 저희가 기분 좋게 챙겨드리고요. 여기에 기장만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투자 꿀팁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활용 잘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 비행 즐겁고 또 가볍게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는 천윤재 기장이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